여러분들 36번 문제는 무조건 출제됩니다. 무조건. 알겠습니까? 자, 피자 한 판이라고 써놓으시고 이거는 출제되지 않는 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35번 같이 도형이랑 관련된 문제 또한 한 문제 꼭 출제될 거니까 35번도 별표 100개 쳐놓고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나가 볼게요. 자, 7번. 자, 7단원.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수의 극한 단원을 공부했고,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연속 단원을 공부할 거야. 자, 그러면 연속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자, 연속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가 바로 연속의 뜻이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여러분들은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좌표축 좀 넉넉하게 하나, 둘, 셋, 넷, 네 쌍 한번 그려보시고 자, 이렇게 공간 좀 넉넉하게 확보하면서 네 개를 한번 그려봐. 자, 여기까지 그렸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fx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림 3개를 빨리 한번 그려 보시고. 여기까지 그렸습니까? 자, 그럴 때 그러면 첫 번째 그림부터 한번 볼까? 자, 요 첫 번째 그림은 x는 a라는 점에서 연속입니까? 불연속입니까? 불연속이죠?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과 연결지어서 자, 그러면 x는 a에서 분명히 끊어져 있잖아. 왜 끊어져 있죠? a일 때 y 값이 얼마예요? b잖아. 근데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a에 대응되는 y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 a에 대응되는 y 값을 우린 뭐라고 해요? a의 함수 값이라고 하지. 맞습니까? 그래서 요게 중요하다고 했어. 자, x는 a에서 불연속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불연속인 이유를 쓰시오가 여러분들 서술형 단골 문제라고. 그러면 x는 a에서 왜 불연속이라고? a에서의 함수값, 즉 fa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a일 때 y 값이 존재하지 않아?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 그림 또한 이것들은 지금 모두 y는 fx, y는 fx라는 그래프야. 자, 그러면 요 놈은 또한 y는 fx가 x는 a에서 끊어져 있는 거 확실하지? 그러면 왜 끊어져 있냐를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아까 요 첫 번째 경우는 a에 대응되는 y 값이 없었잖아. 근데 요 놈은 a에 대응되는 y 값이 존재하지? a에 대응되는 y 값이 c니까 fa는 c라고 존재해. 그래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바로 이유가 아니라고. 그러면 왜 끊어져 있냐를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결론 먼저 써주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자, x는 a로 갈 때 fx 이게 바로 뭐예요? 극한값이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해봐.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 뭐였죠? 정확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아야 되지. 그럼 한번 구해볼까요? 우자가 어디 있다가지? 여러분들은 알아서 정리하세요. 자, 그러면 자 리미트 x가 a에 왼쪽에서 a로 접근하는 걸 a-1 때 fx는 a의 왼쪽에서 a로 접근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가는 거죠? 요렇게 가는 겁니까? 그럼 그래프는 요렇게 가는 거고 y 값은 요쪽으로 가지. 그래서 얼마? b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는 자, a 플러스라는 건 a보다 큰 쪽에서 a로 접근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겁니까? 요렇게 가는 거고. 그럼 그래프는 요렇게 가는 거고 y 값은 c로 갑니까? 그래서 얼마? c가 되는 거지. 그래서 좌욱한 값과 우욱한 값이 다르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존재하지 않는다란 말이야. 그래서 불연소인 거라고.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는 요거 쓰라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요거 이유를 쓰시오가 서술형 1번 단골이라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고 이쁘게 잘 정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래프를 볼까요? 세 번째 그래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A에서 끊겨 있잖아. 그러면 끊겨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어? 아까 첫 번째 놈이 끊긴 이유는 뭐였지? A일 때 Y값이 존재하지 않았지. 근데 이거 볼까? A일 때 Y값은 여기 딱 막혀 있잖아. C인 거죠? 그래서 A일 때 Y값 존재해. 자, 그래서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FA 즉 함수 값은 존재해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fx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a-로 간다는 건 a의 왼쪽에서 a로 접근. 그러면 요렇게 접근하는 거고 그럼 그래프는 요렇게 가는 거니까 y 값은 요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얼마? b가 되고 a 플러스로 갈 때 fx a 플러스로 갈 때는 요렇게 가고 그럼 그래프는 요렇게 가고 y 값은 요렇게 가니까 우극한 값도 얼마? b가 되는 거지. 우유. 그래서 A 마이너스로 가나 A 플러스로 가나 똑같은 값이 올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막 불을 지워버리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얼마 b라서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또 존재하죠? 뭐요? 아까 우리가 고민했던 거, 요 첫 번째 거는 함수값이 없었잖아. 요 두 번째 것은 극한값이 없었잖아. 근데 이놈은 함수값도 있고 극한값도 있지. 맞지? 근데 끊어져 있잖아. 왜 끊어져 있죠? 함수값이 얼마입니까? 함수값. A일 때 Y값이 C였죠? 근데 A일 때 극한값은 얼마야? B인 거지? 맞아요? 그래서 X는 A에서 불연속인 이유는 FA 함수값과 극한값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어야 된다고. FA는 존재하고 극한값도 존재하지만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에 끊어져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이게 바로 이제
세 번째 불연속인 경우였어. 그러면 의외로 장난치려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다. y는 fx예요. b야. 그러면 자, 네 번째 그림은 y는 fx가 x는 a에서 안 끊어져 있죠? 연속이란 말이야. 그러면 왜 연속이냐라고 물어본다. 왜 연속이냐? 왜 연속이냐? 왜 연속이냐? 왜냐 하면 첫 번째 FA는 얼마입니까? A일 때 Y가 얼마? B입니까? 로 함수 값이 존재하고요. 자,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얼마입니까? 이제 바로 할게요. 왼쪽에서 접근하면 이렇게 가는 거니까 b로 가니고 오른쪽에서 접근하면 이렇게 가니까 b로 접근하니까 즉 b입니까? 로 뭐 극한 값도 존재해요. and 최종적으로 FA랑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같죠? 그래서 연속이라고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거 서술형 문제 10점 확보 문제 아주 단골이에요. 잘 기억을 해야 돼. 여기까지 정리하셨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한번 이쁘게 내봅시다요. 자, 결론. 자, y는 fx가 x는 a에서 연속일 조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는 극한값과 a에서의 함수가 fa가 같다가 바로 연속일 조건이라고. 오케이. 자, 이거는 말로 표현하면 극한값이고 이놈은 함수값이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이라고요. 연속. 자, 그 다음에 밑에 빈 공간에다가 수학자들의 약속을 우리 또 정리해 볼까요? 앞으로 이제 구간을 표현하는
방법? 자, A보다 크거나 B보다 작거나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했죠? 구간 요렇게 표현한다고 했지? 꼭 약속이야. 지켜야 돼. A보다는 크고 B보다 작다를 우리는 구간 A, B라고 표현하고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를 구간 A, B라고 표현하고요. A보다는 크고 B보다 작거나 구간 A, B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오케이. 자, 조심하라고. 포함되면 직선으로 표현하고 포함되지 않으면 곡선으로 표현해. 자, 그럴 때 요 첫 번째 같은 구간을 양쪽 다 포함될 때 우리는 닫힌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닫힌 구간이라고 부르고 옛날식 표현은 닫힐 폐 해가지고 폐 구간이라고 부르고요. 요런 걸 우리는 열린 구간이라고 부르고 옛날 책에서는 열릴 개 해서 개구간이라고 부르고 요런 것들은 반 닫힌 구간 또는 반 열린 구간이라고 부른다고.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 봅시다. 마이너스 1보다 크 나왔고 5보다 작다를 우리는 작거나다를 뭐라고 표현해? 구간 마이너스 1, 5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앞으로. 오케이.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표현한다고? 구간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5는 포함되니까 5, 콤마 5보다 크다는 영원히 큰 거니까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무한대로 표현하는데 무한대는 닫힐 수가 없어. 이렇게 표현하고 x는 그러면 마이너스 5보다 작다를 어떻게 표현해요?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5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면 모든 실수 x를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라고 이렇게 표현할 거야. 알겠니? 이게 이제 수학자들의 약속이야. 미분의 답을 쓸 때 규칙들. 자, 그러면 뭔 말인지는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fx가 x제곱이래. 이게 x는 2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조사래. 자, 그러면 줄을 한번 쳐볼까요? x는 2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조사를 우리는 앞으로 유식하게 x는 2에서 의 연속성을 조사하시오라고 이제 표현할 거야. 연속성을 조사하시오. 그러면 아까
연속일 조건 뭐였습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존재하면서 같아야 되지. 그러니 자 그러면 첫 번째 x는 2에서의 함수값 구해볼까요? x는 2에서의 함수값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f2라고 합니까? 그럼 f2는 얼마입니까? x에다 2 대입하는 거니까 얼마? 4가 될 것이고. 맞죠? 자, 두 번째. x는 2에서의 극한값 구해 볼까요? 자, x는 2에서의 극한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라고 합니까? 그럼 이놈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이고요. 그러면 대답표 봐. x제곱이라는 함수의 정체가 뭡니까? 2차 함수죠. 좌극한, 우극한 달라지는 경우는 뭐 분절, 가구합밖에 없다고이? 거기에 2차 함수는 들어가지 않지. 그럼 막대입, x에다 2대입에 그래서 얼마? 4가 됩니까요? 그래서 극한값 존재하고요. 그래서 f2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가 뭐예요? 4죠? 그래서 연속이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거라고. 오케이. 이런 문제 원종거 선생들이 이런 기본적인 음, 개념 묻는 문제 가끔 냅니다. 알겠어요? 우습게 이렇게 출제될지 모르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요거 하나 해볼까요? 자, 4번 문제. 자, 40번. 함수 fx가 x는 2에서 연속이네. 뭐야? 여기에다가 박스 치고 요 fx가 바로 뭐예요? 구간 나뉜 함수라고. x가 2가 아닌 구간에서는 요놈, 2인 구간에서는 요놈 글이라는 거잖아. 요런 거라고. 그러면 x는 2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그러면 첫 번째 f2는 얼마입니까? 2일 때 y가 얼마? 3이죠? 함수값 존재하고. 두 번째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여러분들 조심하라고 했죠? x 화살표 2에다가 줄을 치고 x 화살표 2라는 건 뜻이 뭐야? x가 2로 가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x는 2라고 써져 있는 거 아니잖아. 화살표가 써져 있다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x는 뭐가 아니다? 2가 아니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 그러면 fx는 위에 거 아니면 밑에 거였잖아. 위에 거는 2가 아닐 때 써먹고 밑에 건 2일 때 써먹잖아. 그러면 요 극한이라는 개념 안에 x는 2가 아니라는 조건이 들어있으니까 요 fx는 위에 거 밑에 것 중에 요 위에 거 가져와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 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원매 지난 시간에 했던 개념이죠. 극한 문제를 풀 때는 언제나 꼴 확인 꼴마다 푸는 방법이 다르니까 자, 꼴 확인한다는 건 대입하기 x에다 2 대입하면 2-2는
무한소. 2 대입하면 무한소. 그러면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은 분수식이면 인수분의 무리식이면 유리화. 그럼 요 식은 분수식이니까 인수분해.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 x 플러스 2, x-2가 돼서 꼴찌덩어리 무한소는 없어지고요. 꼴찌덩어리 없어졌으니까 우리 세상 마음대로 대입 x에다 2 대입하면 그래서 얼마? 4가 되는 거죠? 뭐냐? 함수 값은 3인디 극한 값은 4죠? 그래서 뭐요? 불연소인 거라고? 알겠니? 이거 여러분들 우습게 서술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학교 선생이 여러분들 장난치려고 낼 수 있으니까 정확히 대처를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8단원 함수의 정의역이야. 자, 정의역이라는 건 정의되어 있는 x 값의 범위를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해. 그 정확한 뜻은 몰라도 정의역은 존재 조건이라는 말로도 변신하고 이번 단원 바로 연속인 구간이라고도 변신을 해.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는 연속인 구간을 구하시오라고 나올 거야. 근데 연속인 구간이란 말이나 존재 조건이란 말이나 정의역이란 말이나 똑같다는 거라고? 오케이. 그럴 때 함수의 정의역 여러분들 좀 우습게도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어야 했었다. 첫 번째 다항함수가 있어. 다항함수. 다항함수라는 건 항이 여러 개인 함수.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이상의 함수, 5차 함수. 5차 함수는 3차 이상의 함수야. 자, 다항함수의 연속인 구간은 모든 실수 x예요. 자, 모든 실수 x를 우리는 아까 멋들어지게 어떻게 표현하자고 했습니까?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 콤마 무한대라고 표현할 수 있어? 오케이. 자, 두 번째 분수함수. 분수함수는 뜻이 뭐였습니까? 분모에 x가 들어간 함수였죠? 자, 그럴 때 분수함수의 연속인 구간은 뭐예요? 분모가 0이 아닌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세 번째, 무리함수. 무리함수는 루트 안에 x가 들어간 함수가 바로 무리함수였고. 자, 무리함수의 정의역, 존재 조건, 연속인 구간은 루트 안은 0보다 크거나 다가 바로 무리함수의 존재 조건이라고?
네 번째, 로그 함수. 로그는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완전 불완전, 불완전. 그래서 로그 함수라는 건 신수 자리에 x가 들어간 거잖아. 그러면 로그 함수의 존재 조건은 진수 조건. 진수는 언제나 0보다 크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에서 까먹으면 안 되는 네 가지의 대표적인 함수의 정의형. 연속일 조건, 존재 조건이었어요? 연속인 구간 외워야 된다. 오케이. 음. 자, 그러면 46번에다가 별표 100개 치시고, 자, fx가 지금 둘로 쪼개져 있어. 근데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래. 뭐요? fx는 지금 구간난이 함수인데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래. 근데 조건을 꼼꼼히 봤더니 1이 아닐 땐 위에 거, 1일 때는 밑에 거 쓰라는 거잖아. 그러면 언제 끊길 위험이 있죠? 1에서 끊길 위험이 있지. 근데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라는 건 좀 더 정확히 표현해서 뭐 x는 1에서도 연속이라는 말을 저렇게 애매하게 표현을 해놓은 거라고. 우리는 타겟 시대는 1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x는 1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x는 1에서의 극한값 얼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란 x는 1에서의 함수값 f1이 같겠다는 거라고? 그럼 이제 이거 풀어주면 돼. 자, 선생님이 지금 몇 번째 강조하고 있지? x화살표 1이라는 건 절대로 1이 아니다? 그러면 1이 아니니까 요 놈을 이거는 가져야 된다고? 그래. 싹.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랑 f1이라는 건 뜻이 뭐예요? f1. 1일 때 y값이지. 1일 때 y값 얼마? b가 같다는 거라고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풀어줘라는 거라고. 그러면 극한 나오면 무조건 or 확인. 자, x에다가 1 대입해보자. 자, x에다 1 대입하면 분모 얼마죠? 무한수입니까? 그러면 똑같이 1 대입한가? 1 더하기 a 더하기 3 또한 얼마? 무한소여야 된다고? 그래서 a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구해버렸고. 자, A값 구했으니까 살려둘 필요 없죠? 자, A값에다가 그대로 대입해주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 b가 될 것이고. 확인 사살. 자, 극한 문제가 나오면 꼴 확인. 꼴 확인이라는 건 대입해보면 x에다 1 대입하면 분모 확실한 무한소 1 대입하는 순간 분자 확실한 무한소
자,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은 어떻게 푼다? 분수식이면 인수분해, 무리식이면 유리화. 분수식이죠? 그러면 인수분해.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인수분해하는 건 못하면 반성 x-1, x-3 요 놈이 b가 된 것이고 오호 땡큐 땡큐 골칫덩어리 무한소 없어졌고 골칫덩어리 없어졌으면 자신있게 대입 x에다 1 대입하면 그래서 b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 무조건 출제되는 유형이었습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 48번 했다가 별표 100개 치시고 정확히 하면 보너스 문제가 될 거예요. 오, 여러분들 꼭 숙제할 때 이것 좀 정확히 하라고. 43번 별표 100개. 이유를 꼭 말할 수 있어야 돼. 응? 이거 서술형 문제 단골이라고. 자, 그럴 때 48번 했다가는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연속 함수의 성질이야. 연속 함수의 성질. 연속 함수끼리는 연속 함수끼리는 더해도 빼도 곱해도 나눠도 연속이다. 자, 요 성질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라고 그냥 우리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야. 궁금한 사람은 대학교 가서 연구해 보시고 조심, 주의 표시 쓰고 요 예외 조항이 단골 시험이야. 단 0으로 나누는 것 제외. 즉 0으로 나누는 것 제외한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 분모가 0일 때 불연속이라는 말이라고. 자, 그러면 fx가 주어져 있어. fx가 지금 이차함수지. 이차함수 우리 끊어진 적 없잖아. 이차함수 연속이라고. 연속함수. cx는 지금 1차함수. 1차함수도 연속함수야. 그러면
fx도 연속이고 gx도 연속이야. 그러면 1번. fx 연속이고 gx 연속이니까 연속인 것끼리 빼도 연속이라고. 그래서 연속인 구간은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에서 연속이라고. cx가 연속이고 fx도 연속이야. 연속인 함수끼리 나눠도 연속이라고. 연속인 함수끼리 나눠도 연속이야. 단, 뭐? 0으로 나누는 거 제외. 즉, 연속이니까 연속이야. 맞아. 근데 언제만 불연속이라고? 분모가 0일 때 불연속이라고. 분모가 0일 때? 그럼 분모가 누군데? fx잖아. 즉, fx x제곱 플러스 3x가 0일 때 불연속이라고. 그러면 그 점 빼놓고는 다 연속이라는 거야? 그러면 자, 2차 방정식 x로 묶으면 x 플러스 3은 0이니까 x는 얼마예요? 0 또는 x는 얼마? 마이너스 3이 됩니까? 그래서 언제 불연속이라고 언제? 0일 때랑 마이너스 3일 때가 불연속이야? 그것 빼놓고는 연속이라고. 그것 빼놓고는. 자, 수직선에 한번 표현해볼까? 실질적으로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 나와. 0일 때랑 아이고 마이너스 3일 때랑 0일 때만 불연속이야. 요 때만 불연속. 그러면 저거 빼놓고는 연속이라고? 그러면 어디가 연속이야? 어디가? 요 때랑 요 때랑 요 때는 연속이라고. 그러면 자, 연속인 구간은 연속인 구간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연속이라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 마이너스 무한대 콤마 마이너스 3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3과 0 사이 마3 콤마 0. 0보다 큰 범위 0 콤마 무한대라고 이렇게 너희들이 이쁘게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9번 문제 9번 단원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함수의 개형을 그리는 거야. 개형은 대략의 형태를 우리가 개형이라고 해. 그러니까 함수는 이쁘게 그리면 그릴수록 좋아. 하지만 우리는 그럴 시간이 부족하니까 문제 풀 만큼만 대충 그리자는 거야. 근데 대충 그린다고 해서 진짜로 아무렇게나 그려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럴싸하게는 그래야 돼. 그럴싸하게는. 자, 그럴 때 고3 끝날 때까지 계속 써먹는 아이디어였죠. 2차 함수의 개형. 자, 그 2차 함수의 개형을 가지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 자,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그래프의
K형과 대칭축이었습니까? 자, 최고차 계수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이었고요. 자, 최고차 계수가 음수면 위로 블록이었고요. 자, 그리고 2차 함수만이 갖는 성질, 좌우 대칼코만이 되는 짝대기가 있었습니까? 이 짝대기를 우리는 뭐라고 해? 대칭축이라고 했고. 자, 대칭축 구하는 공식 x는 얼마? 마이너스 2a분의 b였죠?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1학년 때 여러분들 열심히 그렸었던 분수함수. 그리고 열심히 그렸었던 무리함수. 여러분들 분수함수하고 무리함수는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분수함수는 분모에 x가 들어간 함수가 바로 분수함수였고, 그리면 직각 모양의 쌍곡선이 나왔고요. 분수함수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했죠? 대칭점. 대칭점을 알 수 있는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표준형이라고 했고요. 자, 분수함수의 표준형은 뭐였냐면 y는 x-b분의 k 플러스 q가 바로 분수함수의 표준형이었다고? 그러면 얘는 분수함수 맞습니까? 아닙니까? 분모에 x가 있어서 분수함수처럼 보이지만 k가 0이 돼버리면 분자가 0이면 무조건 없어져 버리지. 그래서 분모에 있는 x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k가 0이 아니라는 꼬리표가 필요하고. 자, 그러면 k가 0이 아니라는 건 k는 양수 아니면 음수라는 소리겠고요. k가 양수이면 몇 사분면? 1, 3, 4분면 쪽에 있는 직각삼각선. k가 음수이면 2, 4, 4분면 쪽에 있는 직각삼각선이었다고 그랬을 때 요놈이 표준형이라는 건 대칭점을 알 수 있다. 대칭점의 좌표 x는 반대로 y는 그대로. 그래서 얼마? p, q. 여기까지는 외워야 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고3 끝날 때까지. 알겠니?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무리함수. 무리함수라는 건 루트 안에 x가 들어간 함수를 우리는 무리함수라고 하고, 무리함수는 그리면 반쪽 포물선이 되고요. 자, 그러면 무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작점이었고, 시작점을 알 수 있는 형태를 우리는
준형이라고 부르고요. 자, 무리함수의 표준형은 y는 k 루트 a x-p 플러스 q가 바로 무리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못 외우면 안 돼. 못 외우면 큰일 나요. 못 외우면 큰일 나. 자, 그럴 때 이게 무리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루트 안에 x가 살아있어야 돼. 근데 a가 0이면 물귀신같이 다 없어져 버리죠. k가 0이어도 싹 없어져 버리지. 그래서 루트 안에 x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a도 0이 아니고 k도 0이 아니어야 돼. a도 0이 아니고 k도 0이 아니다를 우리는 ak가 0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죠. 곱해서 0이 아니면 둘 다 0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ak가 0이 아니라는 건 네 가지 경우라고. 오케이. 자, a가 양수, k가 양수인 경우. a는 음수, k는 양수인 경우. a도 음수, k도 음수인 경우. a는 양수인데 k만 음수인 경우.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고 왜 그런지는 이제 동생들한테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서 써야 된다고. 자, 이런 상황에서 각각 1, 2, 3, 4, 4분면을 향하는 반쪽 포물선이 된다고? 쉽게 외우는 요령. x 앞에 있는 놈과 a는 부호가 같아요. y 앞에 있는 놈과 k의 부호는 억지로 만든 공식이 아니라 진짜로 같아. 진짜로. 그래서 우리는 사분면으로 외우는 거라고. 풀이면 1사분면, 풀이면 2사분면, 마면 3사분면, 마면 4사분면을 이렇게 향한다고. AKF가 알겠니? 그럴 때 이놈의 무리함수의 시작점의 좌표는 똑같이 B, Q가 바로 무리함수의 시작점이었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무식하게 분대무시라고 외우자고 했지. 분대무시. 자, 그럴 때 자, 분대무시라고 외우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것도 여러분들 못하면 고3 때까지 깝깝합니다. 외울 때 외워버리세요.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 어떻게 그려졌는지 기억나죠?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 x축, y축이고 원점이고요.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 요렇게 생긴 그래프였지? 외워야 돼. 외울 건. 알겠니?
51번은 X표 치시고 이해하세요라고 해놓으면 되겠다. 자, 그러면 49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닫힌 구간 0,3이래. 닫힌 구간 0,3이라는 건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자 습관은 뭐였습니까? 습관 0 이상 3 이하를 우리는 옛날에는 이렇게 썼지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써놓으면 0 이상 3 이하구나라는 걸 나타내야 돼. 그럴 때 이놈은 무슨 함수죠? 분수함수입니까? 자, 분수함수 외워야 돼요. 외웠니? 자, 이놈은 분수함수 대칭점의 좌표가 얼마인가요? x는 반대로 그 뒤에는 빵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대칭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0이고 k의 보호가 양수니까 몇 사분면죠? 1, 3, 4분면 쪽에 있는 직각 쌍극선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그려 볼까요? X축, Y축이 되고요. 자, 대칭점이 마이너스 1,0이야. 마이너스 1,0. 그러면 적의 대칭점이라는 건 저 점을 기준으로 해서 십자가 십자가가 바로 새로운 기준이라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몇 사분면? 1, 3, 4분면. 그러면 1, 4분면 3, 4분면. 선생님이 왜 점선으로 표현했죠? 요 범위에서만 생각이 되니까 요 범위에서만 0부터 3까지만 그려야 되니까 그러면 0, 0은 여기 있겠고요. 3은 여기 있겠지? 그러면 0이 포함되니까 그래프도 포함되고 3이 포함되니까 그래프도 포함되는 0부터 3 사이에서만 그려야 된다고. 그럼 요 범위에서만 그렸더니 요때가 제일 높고 이때가 제일 낮습니까? 그러면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0일 때. 그럼 x에다가 빵 대입하면 최대값은 2가 되고요. 자,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3일 때. 그럼 x에다 3 대입하면 4분의 2. 그래서 얼마?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최대치수를 구할 수 있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대답에 요 따위 문제 여러분들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근데 중간 계산 과정으로 나온다고? 알겠니? 49번 같은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문제라고. 하지만 중간 계산 과정으로 나올 거니까 확인을 해두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외울 거는 꼭 좀 외웠으면 좋겠어. 자, 10단원 사이값의 정의란 말이 나오는데
좀 더 정밀히 표현하면 시험 문제는 사이값 정리에 활용이 많이 나와요. 사이값 정리 활용. 사이값 정리 활용이 여러분들 재수 좋으면 세 문제까지 출제되는 세 문제. 알겠습니까?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나오고 학교 선생님이 내일 문제 없네 싶으면 세 문제까지 낼 수 있어. 그것도 정확히 이해한 학생들한테는 보너스 문제, 대충 들었던 학생들한테는 난이도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될 거야. 자, 그럴 때 이런 걸 잘 정리해놔야 되죠. 사이값 정리 활용은 언제 써먹냐면 첫 번째, 자, 실근의 존재 여부를 묻는 문제. 두 번째, 근의 개수의 최소값을 묻는 문제. 세 번째, 실근의 위치를 묻는 문제. 가 출제되면 우리는 사이값 정리의 활용을 떠올려야 돼. 이거 꼭 기억하세요. 사이값 정리 활용은 이 세 가지. 조심하라고 했다. 여러분들 재수 좋으면 세 문제까지 나온다고 했어. 반드시 암기해야 돼. 어떨 때 사이값 정리 활용을 쓰는지. 어? 자, 그러면 사이값 정리의 활용은 뭐냐면 사이값 정리 활용은 구간 A, B에서 Y는 fx가 연속이고 fa 곱하기 fb가 0보다 작다이면 구간 A, B에서 fx는 0이라는 방정식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게 사이값 정리 활용이야. 아따, 선생님. 글씨까지 이쁘게 쓰시면서 왠지 불안한데요? 예, 여러분들의 불안이 맞습니다. 이거. 아이, 선생님, 저 이번 시험에서 무조건 목표 등급 저번 시험보다 더 잘 보고 싶어요. 한 학생은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이거 통째로.
52번, 53번이 지금 실근의 존재 여부를 묻는 문제고요. 54번, 실근의 위치를 묻는 문제. 육십삼 번 63번, 어, 어, 음, 실근의 위치를 묻는 문제. 64번, 근의 개수의 최소값을 묻는 문제. 이렇게 엄청나게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학교 시험이랑이. 음. 67번에다가 별표 100개. 자, 피자판이라고 써놓으셔도 되고, 그리고 서술형 방골입니다. 나온다는 문제가 다 계속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좀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드세요. 잉?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왜 체크했냐면 요거 선생님이 지금 체크한 거 있잖아. 요 문제는 풀 수 있으면 풀고, 알겠습니까? 요 문제는 빼고, 요 문제는 빼고. 깔끔하게 70번까지 숙제?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